네, 오랜만에. 울산. 네. 감사합니다. 울산. 네. 예, 사진 촬영을 하시고 조금 이따 또 영상도 한번 촬영하시겠습니다. 손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울산광역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철호 시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찾아주신 이해찬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박주민, 박광훈, 서른, 김혜영, 남인순, 이수진 최고위원님,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 김성환 비서실장님, 이해식 대변인님, 소명훈 조직사무주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울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것이 2011년에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만 울산시청에서 연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와 예산정책협의회까지 가지게 되어서 그야말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지만 이 기분을 마음껏 표낼 수도 없을 만큼 울산이 어렵습니다. 조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동차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영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처지는 더더욱 힘듭니다. 인구가 3년째 줄고 있고 실업률 같은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 성적표를 받는 마냥 조마조마합니다. 나름대로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산업들도 야심차게 키워가고 있지만 당장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면 현안과 내년도 국가 예산 중에서 국회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릴 텐데 꼭 필요한 사업만 줄였습니다. 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는 사업, 일자리 사업, 생활, SOC 사업들입니다. 그중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5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입니다. 특광역시 중 울산에만 외곽순환도로가 없습니다. 국가 산단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차들이 도심을 통과해야만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업의 물류 경쟁력도 떨어지고 시민 안전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꼭 성사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공공병원입니다. 울산은 도시 규모에 비해 병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도시입니다. 울산은 영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고속도로 KTX 등이 소통되는 교통요지에 있어서 영남지역 거점병원 최적의 입지 조건입니다. 공공병원 역시 대선 공약입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울산 양산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도했지만 경제성에 밀려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만 연결되면 동남권 순환철도망이 완성되고 동남권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세 도시는 합의가 끝났습니다. 정부에도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3가지 사업 모두 울산 시민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만은 이상 모두 예타에 막혀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내년도 국가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꼭 첫 사업을 끌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울산 시민들은 KTX역과 유니스트 과학기술원을 떠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외곽순환도로, 고속병원, 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광역철도를 선물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방해서 힘써 주십시오. 네 번째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제2의 조선업
해양 사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을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정부가 계획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실증 프로젝트도 우리 시가 시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톱 수소산업 허브 도시 구축입니다. 오후에 수소버스를 타보시고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 전지 연구와 실증 시설을 돌아보시게 될 텐데 울산은 전국 부생수소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수요 기업과 지원 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수소 산업이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소 경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8대 선도 사업 중 3대 전략 투자 분야에 속합니다. 울산의 수소차와 수소발전소, 수소연료 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울산이 대한민국 수소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울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민주당의 기대를 걸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바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선언하셨는데 정말 반갑고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대표님 추진력이 남다르다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성사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찬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이 올해가 30년째인데 17개 시도 청사를 다 가봤는데 울산은 오늘 처음 와본 거예요. 그동안에 울산에서는 우리 당에 한 번도 시장을 당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시장님도 8.9기신가요? 네, 8.9기 당선이 되시고 또 구청장님들도 이렇게 많이 당선이 되시고 시의원님들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이 돼서 울산이 지자체를 시작하는 이래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당이 이렇게 석권을 해본 건 이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노조가 세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나 정의당한테도 우리 당이 더 밀리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이제 이번 부당선거에서 큰 새로운 정치적 지역을 이제 만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울산이 아주 어려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다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설정될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조선업, 자동차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졌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또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RDP로 보면 우리나라도 제일 높은 지역인데 그러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타격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아주 중추 지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하면 울산을 다시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궁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수소산업, 수소차 산업이 좀 울산을 기반으로 해서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 특히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울산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따 오후에 한번 방문해서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외곽 순환도로
이제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예타 면제 지역으로 좀 해달라는 아까 그 말씀이신데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청와대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는 길인데 울산에서 제일 시급한 게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고속도로하고 그 동구 이쪽 공업지대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순환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건데 저희가 정책위장이 여기 오셨으니까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의료 병원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인데 이 부분도 이제 병원의 규모를 얼마 정도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울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따 정책협의를 하면서 더 모색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안에 지방이양 일괄법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처의 업무가 이제 많이 이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들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방 소비세를 5%를 올리고 내년에 다시 또 5%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2022년까지 지금 2.5 대 7.5인 비율을 3대 7로 증가시키는 그런 재정 개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지방 재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수 법안들도 이번에 일관해서 전부 다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동안에 참여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니스트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총리할 적인데 2,700억인가 들여서 그때 만들고 혁신도시도 그때 좀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저도 88년도에 현대중공업 파업 때부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울산을 다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정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범서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범서에도 가끔 선영에 제사 지내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울산시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당대표님과 최고위원 그리고 각 지도부 여러분들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울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울산은 지난 6.23 선거에서 시장과 전 지역에서 경쟁과 울산을 책임지는 선택을 신뢰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지켜져야 합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진출로 인한 울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 산업으로 울산 도시 외곽순환도로 공업비는 태화강 국가 정원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과 울산 지도부께 울산의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니 와서 좀 젊은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울산을 방문해서 지원 유세도 하고 또
젊은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울산 대구가 관계가 불량하고요. 무한한 또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조선업 등이 좀 침체되면서 울산이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죠. 인구도 유출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역외 유출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 플랫폼이라든지 스마트 선박 개발이라든지 이런 당면한 현안들이 잘 진행돼서 다시 한번 울산이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울산의 시민사회에서 지난주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전 안전점검에 주민이 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하고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구축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울산 시민들에게 원전 안전 직접 감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자료를 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또 시 관계자 여러분, 또 황세영 의장님과 시의원님, 또 박향로 위원장님 비롯한 신규명, 정명문, 또 홍보장준 위원장, 또 기초단체장님들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부산정책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시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너무 절절해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시장과 시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맡길 때 그 기대와 열망, 그것을 결코 돌아서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뽑았더니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저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론 작은 것은 아니지만 오랜 수건이지만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문제는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다만 저는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소자동차는 그동안에 있었던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규제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충전소의 설치를 제약하는 그런 규제, 또 심지어 수소를 충전하는 사람이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지금 대통령께서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규제를 다 해제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우리가 수소 기술에 관해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다들 평가를 받는 상황이니까 울산이 수소 자동차의 메카가, 수소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런 어떤 울산의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노력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던 울산이 조선 경기 등이 안 좋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울산 시민들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시장을 비롯해서 구청장, 시의원 다 우리가 함께 받아서 울산 시민들이 민주당의 그런 기회가 없다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하게 된다면은, 잘해야죠. 잘하게 된다면은 울산 시민들이 역시 시정부를 교체한 게 잘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공공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이 앞장서서 이 예천 대표가 앞장서서 이걸 끌고 나간다면은 무난히 될 것이라 생각해서
해로 좋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중에 인상 깊게 저는 생각하는 게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서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이 작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중앙에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는 120개 넘는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 빨리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서 지방이 고루 발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터인데 울산 역시 울산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울산을 이전을 해온다면은 울산 경제도 살려내고 국토도 균형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오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들이 빨리 이 울산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중앙에서 힘차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울산 쪽으로 공공기관 이전해 와서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또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군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군의 영결식이 어제 11일에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빨리 통과되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8.9기 의지의 한국인 송철호 시장님, 또 오랜 기간 울산시당을 지켜오신 이상원 울산시당위원장님, 또 울산시의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황세영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당의 험지에서 묵묵히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애써주시는 중구의 박향노 위원장님, 남부갑의 심규명 위원장님, 남부을의 정병문 위원장님, 동구의 황보상준 위원장님, 당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역위원장님들의 노고를 당에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박태원 중구청장님, 김진규 남구청장님, 정천석 동구청장님, 이선호 울주군수님, 최근에 자치분권 강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자치분권 강화에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6월 26일 송철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도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울산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업부의 ICT 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 개발 예산 25억을 비롯한 국회 증액 대상 사업 28건과 대상 공약이었던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 11건은 오늘 집중적인 논의로 2차 예산정책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송철호 시장님의 취임사를 보았습니다. 울산이 변방의 작은 어촌에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글로벌 항만도시로 발전한 모습,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울산 경제의 위기, 하지만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도시, 북방경제협력시대의 중심 기지로의 울산을 위한 송철호 시장님의 구상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송철호의 구상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송철호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울산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대한민국의 신산업의 중심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구청장님들 그리고 또 울산 지역에서 이번에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또 시당위원장 맡으시고 원외위원장님들 함께 애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황세영 울산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또 의원님들 정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당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울산의 현안들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국회 보건복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의 가장 당면 현안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울산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화학단지와 원자력 발전소 또 최근에 지진 발생 등 대형 복합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형태든지 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이든지 아니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립 공공병원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은 노동자들의 도시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전국 노동위원장을 맡아서 울산 지역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항상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고 쉼없이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엔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들이 이곳 울산에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혁신도시의 노조들도 만났었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도 방문했고 한국노총 산하의 다양한 산업의 위원장들도 만났었습니다. 아까 들어온 입구에서 우리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켓팅을 봤는데요. 이건 역시 울산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서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의사표시를 하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울산답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경제 걱정이 없던 울산이 최근 자동차, 조선, 중화공업 등 주력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협력업체들도 경영이 어려지고 실업자와 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 3년간 인구도 5만 명가량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우리 송철호 울산시장님 어려운 지역 구도를 깨고 당선되셨습니다. 매우 든든한데요. 또 우리 당의 이상원 또 시당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아마 보여주고 싶으실 거고 또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성과 내기를 간곡하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의료노련 위원장이다 보니 의료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인데 공공병원 하나 없다라는 것들이 매우 애석하고요. 우리 울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상에 맞는 그런 공공병원이 꼭 설립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예산정책 협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과 함께 출범식에 참석해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황보상준 울산 동부지역위원장 겸 시당 노동위원장께서 울산 지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노동동지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울산 선거 사정 처음으로 강력시장님과 시의회 그리고 4개 구청장 또 한개 군수님 말씀 또 이상 우리 시당위원장님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한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 아까 최고위원회에서 울산의 해난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당대표님과 최고위원 두 당 지도부에서 울산의 해난을 정말 잘 챙길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위원회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입니다. 강력시뿐만 아니라 4개국, 1개국, 기초자치정부의 해난까지도 잘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구청장님, 교수님들 해난도 잘 챙겨서 당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요 우리 정치의장과 사무총장님께서 아마 귀한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울산시와 또 시의회 또 우리 4개 구와 또 1개 군, 그 시군입니다. 구군 의회를 모두 우리 민주당에 맡겨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울산 시민 여러분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믿어주신 이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확실히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간단한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선산업, 또 석유화학, 자동차 모두 그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고 계신데요. 이제 이 도전의 터널을 지나면 울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다시 한번 이끌어 나가는 수소 산업의 중심 도시고 4차 산업혁명의 이 견인차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저는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지방 분권과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 또 우리 당의 지도부들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지방혁신 균형발전 추진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부지역을 비롯해서 울산시의 산업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고 울산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1괄 2항 지방 2항 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서 울산 혁신도시가 울산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울산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 인사 말씀이 예, 반갑습니다. 정책위 의장 김태년입니다. 목이 좀 상해가지고 불편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은 뭐 앞서 쭉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일구어낸 산업화의 메카입니다. 또 거기다가 지역 GRDP의 1위 도시로서의 우리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부심은 대단했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지역 경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아파하시는데요. 저는 울산의 저력, 지금까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온 울산의 저력이 능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것이다. 특히 우리 송철호 시장님과 새로운 지금 에너지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협심해서
능히 극복해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요. 당과 정부가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게 이제 정부는 신속하게 울산 동구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응급처치 이런 정도의 규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지금 울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신규 R&D 산업과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예산을 다수 반영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종합안전시험평가 실증단지 조성사업, 또 조선에너지부품 3D 프린팅 제조연구센터 사업, 울산 개놈 프로젝트, 그리고 고직접 에너지 산업 응용기술 R&BD 사업, 또 바이오 화학 소재 공익 인증센터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기간 SOC 사업도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 사업, 또 울산 포항 복선 전철 사업, 울산 신항 개발 사업 등인데요. 이제 이것도 부족하니까 지금 더 해달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울산시가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약점을 두고 말씀을 주셨는데 울산시를 앞으로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포부와 구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우 적절한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수소의 어떤 수소산업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수소자동차 공장이 입지에 있고 또 울산 지역이 화학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부생수소 이 생산량도 우리나라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관련한 로드맵을 올 연말까지 수립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보면 울산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제안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관련 이런 프로젝트가 예산을 포함한 관련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귀향에 하는 것, 이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귀향의 울산을 메카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또 좀 더 크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유식 풍력단지 이것도 아주 유망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해가스전이 이제 수명이 다해가기 때문에 이 R&D 사업이 보다 속도를 내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후속 실증 사업도 속히 착수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신규 사업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균형위가 지역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SOC 산업, SOC 시설이나 또 지역 특화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예타 면제 필요 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도 지금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잘 발굴하고 기획을 해서 이 기회에 예타 면제 요 레일에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함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이나 울산 양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함께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현재 본 예산 대비 추가 증액한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성과, 사업 진도, 공정 뭐 이런 것들 잘 살펴서 지금 예결위 간사가 오늘 예결위가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못 오셨는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협의를 해주시면 귀 열고 마음 열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제부는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보고 계신 차는 수소 전기 버스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엔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이 버스 부분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제 수소 버스를 만든 게 2005년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기술 개발 계속해서 국내 지금 여러 도시하고 해외에서 시범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강릉에서 수소버스 5대를 이제 셔틀 운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에는 전국 최초로 실도로 노선에서 버스가 투입돼서 일반 승객을 지금 태우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가 바로 그 차입니다. 양산이 될 경우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전기버스 수준까지 낮추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많이 좀 비쌉니다. 수소란 연료가 계속 공급되면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지 개념보다는 발전소 개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이제 물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장치인데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분식해상풍력의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고 이 약간의 인해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합니다. 물을 분해하게 되면 물이 수소산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소는 대기중에 다시 되고 수소는 연료로서 공급이 되면 이렇게 전기 발생량 스택에 수소산소 공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발생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거꾸로 이 떨어지는 물을 다시 선순환시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물로 가는 자동차가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공해 물질은 100% 없습니다. 태양광 열을 잡아가지고 네. 물을 분해해가지고 된단 말이죠. 네, 물을 분해해서 수소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게 됩니다. 이 산소는 물 분해도 되지만 대기 중에서 산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보여주게 하는 거지 산소는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래 도시를 그려보았습니다. 육상풍력 대처럼 먼바다 해상풍력, 재생에너지하고 수소시차,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소 스테이션입니다. 수소차가 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길을 다니고 태양광도 콤비네이션 하면서 가정용, 건물용, 발전용 쪽으로 같이 어울려 돌아가게 되는 미래 수소 경제를 주도하는 무슨 도시를 미래 그리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 전체 보시는 사이트를 하나의 연료전지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000kW라고 보통 우리 전기량을 어떻게 가능하신가 보통 가정에서 한 300kW, 한 달에 300kW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시간당 1000kW를 생산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GW에서 1.5GW 합니다. 엄청나게 굉장한 연료 발전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